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탄핵 절차를 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자진 사퇴를 하겠다. 네, 방금 들은 속보입니다. 석간이 일면톱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으면 자진 사퇴를 하겠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나도 한 방이 있어. 민주당 당신들만 뭐 철퇴를 휘두를 수 있는 더 이상 내가 당신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라는 뉘앙스가 있다. 뭐 이거 분석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내가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줄 알아? 네. 나도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예. 여기서 온갖 욕 들어가면서 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뭐 외교, 국방, 안보 다 힘들잖아요. 결국은 그 짐을 졸지에 다 떠안고서 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무슨 권력을 뭐 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걸핏하면 너희들 나 탄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럼 내가 물러나 줄게.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내가 물러나면 당신들은 타격이 얼마나 오는지 보자. 뭐 이거잖아요, 사실은. 네. 굉장히 나름대로는 카운터 펀치를 친 것 같아요. 네, 카운터 펀치다. 예, 걸핏하면은 무슨 뭐 탄핵이라고 예. 탄핵 그냥 입만 열면 탄핵이잖아요. 그래서 29명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네. 뭐 누구 말만 따라 베스킨 라빈스 써리원 얘기 나올 정도로 뭐 도대체 몇 명이나 탄핵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제가 잠깐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베스킨 라빈스 31번째 써리원 이렇게 본토 발음 해주셨는데요. 이게 베스킨 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전문 가게 들어가 보셨습니까? 향기가 31가지나 된다 이런 겁니다. 그걸 빗대 가지고요. 요즘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시중에 한참 돌아다니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탄핵을 뭐 워낙 많이 하니까 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는 뭐 처음 나온 건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채널 A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무슨 탄핵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베스킨 라빈스 써리원입니까? 뭐 예.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그게 뭐 우스갯소리가 됐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탄핵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냈는데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 기각이 됐어요. 8대 0. 8대 0, 네. 8건이 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좀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 야당이 돼서 그 다수당이 되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상임위도 다 수십 년 동안 그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해서 했던 거거든요. 국회의장하는 사람은 법사위원장하고 같은 당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 이래서 체계 밸런스를 둡시다.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해놓고서 그거 다 뒤집어 우원식이 버렸잖아요. 국회의장이면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국민의힘이 어찌어찌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야당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본인들이 다수당 되니까 그거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하도 비난 여론이 빗발치니까 또 뒤에 뒤집었고.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자기들이 다수당 되니까 법사위원장도 지금 정청래 네. 그분 뭐 전력 아시잖아요. 네. 난 그분이 딴 건 몰라도 법사위원장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같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제 탄핵 소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회 측 소추인 대표 자격으로 매번 헌재에 가서 또 앉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헌재에 앉아 있는데 예. 그때 뭐 그 헌법재판 대통령이 왜 탄핵돼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데 예. 이렇게 듣다가 예. 아휴 저 수준밖에 안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좀 더 크고 가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보복 심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분 뭐 젊은 시절에 누구든지 뭐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뭐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긴 하지만 네. 그러나 그분의 전력 같은 것들을 보면은 법사위원장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말이죠. 정청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을 해서 핵무장에 관한 뭐 검토 의견으로 내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사람은 반미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 하는데 학생 때 미국 대사관 담을 넘었던 사람이 그렇죠. 또 상대를 반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기시감이 막 뒤틀리는 막 왜곡된 거울방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그 박선원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박선원 의원도 삼민투에서 뭐 맹렬한 운동권 반미주의자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저 노벨 평화상 자기들이 신청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실제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잘 보여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뒤죽박죽인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최상목 대행 얘기로 잠깐만 돌아와 보면은 최상목 대행이 나 사퇴하겠어. 그거 누가 제가 합니까? 누가 결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뭐 결제 도장을 찍을 사람이 있어야 되나 어떻게 돼? 본인이 보니까 찍어야 되겠네요. 본인이 찍는 거예요? 본인이 찍어야 되겠네요. 사퇴 누가 해요? 발언을 하는 순간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가 하도 이런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 제일 높은 자 대통령이 만약에 하야하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면 네. 거기에 무슨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니까 물러나게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은 언제까지. 스스로 하야 선언을 하면은 네, 그렇겠죠. 누가 제가 하고 말고 할 것 그거 할 없이 게 없잖아요. 네, 그거. 그 순간 네, 그렇죠. 대통령직을 내놓는 거다. 내가 언제까지 물러나겠다. 네, 한 네. 달 뒤에 물러나겠다. 네, 네. 뭐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물러나 그 날짜로 가는 걸 텐데 그거 마찬가지 아닐까요? 거기에 그 추론해 보자면 최상목 대행이 만약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사퇴 권한 대행을 사퇴한다 하면 기재부 장관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도 같이 사퇴할 겁니다. 같이 사퇴할 아니 것이다. 무슨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다가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을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내려가는 건데 네. 총리 다음에 경제부총리, 뭐 외교부 장관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부총리. 사회부총리, 네, 네. 부총리가 있으니까. 예. 사회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또 대행의 대행. 대행이 3번 붙어야 됩니다. 별일을 다 보네요. 참 세계적인 망신이자 또 맞습니다. 망신인데 예. 그 일이 일어날지 또 하나는요. 예. 지금까지 이제 장관급 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사퇴를 못하도록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사퇴할 수 있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 법적인 문제가 아마 예. 실제로 저 절차에 들어가면 본인이 사퇴할 거예요. 네. 아마 그게 발의되기 전에 예. 사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그 문제점 같은 허들을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막 최상목 대행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자기 사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나라를 그냥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 모양을 한번 보여주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나 자진 사퇴하겠어 이 말에 지금 움찔하고 있을까요? 분위기가? 그러겠죠. 네. 그럼 아마 어젯밤에 뭐 비상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면서요 탄핵 여부를.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예. 나니까 이제 강성 지지자들이 그랬겠죠. 네. 야 뭐야 쪼는 거야 뭐야 왜 더 강한 모습을 안 보여줘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야 그래도 우리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 절차를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좀 카운터 펀치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뭐 웃기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참 민주당도 참 딱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하나 불거질 수가 있는데 진짜 문제입니다. 이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하고 국회 표결에 붙이면 표결 정족수가 151명이에요, 200명이에요. 이번에야말로 그렇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판단이 아직 안 돼 있기 안 때문에. 내려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논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코미디죠. 코미디다. 이게 도대체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게 진짜 아마 이번 국민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야, 저 민주당에다가 권력을 맡겨놨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참 볼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것이 민주당의 지지도가 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상태에서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나온 언론 제목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최상목 탄핵 공포탄인가 실탄인가 제목은 이렇게 붙였는데요. 공포탄도 아닐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뿍 들어 있습니다. 공갈탄이죠. 공갈탄이야. 공포탄이 아니고 공포탄이야. 공갈탄이야. 공갈탄인데 자기들끼리나 써먹으라고 그러세요. 최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른바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서 줄기각 그러니까 탄핵을 계속해 왔는데 8전8패가 되는 그렇죠. 이 줄기각에 대해서 국민의 51.5%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다는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좀 민주당이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될 그런 여론조사 결과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뭐 29번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 실제로 탄핵을 한 게 해방 이후에 첫 번째 사례예요. 네. 그리고 무슨 감사원장 거기다가 무슨 뭐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사람들 다 보면은 본인들이 미워할 요소가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대북 송금 수사, 대북
그 어부 그 피살된 거 네. 우리 공무원 피살된 거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감사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원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싫어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사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성남지청장을 하면서 성남 FC 사건 백현동 사건 수사했으니까 다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보복 사람들이잖아요. 탄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제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 보복 탄핵이 왜냐면 네. 아니 도대체가 자기 째려봤다 박성재 그 같은 법무장관은 째려본 게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 그리고 무슨 뭐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뭘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정말 염증을 느끼는 거죠. 염증을 이게 느끼는 도대체 것이다. 뭐 하는 짓이냐? 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근데도 아직도 무슨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나 탄핵 또 하겠다 이렇게 원래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오는 족족 탄핵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따박따박 탄핵해주겠다.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 야 이게 도대체 폭력배입니까? 그래서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릴 테야 그런 말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나라는- 그것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곧바로 국헌문란이고 그것이 곧바로 내란죄 성립 요건이거든요. 참 그런 말을 정말 아휴 뭐 하여튼 저는 뭐 말 안 되는 짓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 지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런 분과 저런 정당에게 물론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뭐 비상계엄한 게 잘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저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을 것이다.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